이렇게 사죄 표명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한일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메시지를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얼굴을 맞댔던 한일 외교수장이 ARF 회의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신속히 성사시키자는 등 긍정적인 대화도 오갔지만 곧 발표될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를 놓고서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윤병세 장관이 담화에 일본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이 분명히 재확인되길 기대한다고 하자 기시다 외무상은 총리 담화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면서 과거 대전에 대한 반성과 평화국가로서의 길을 강조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은 표명하지만 한국을 식민지배한 데 대해 사죄할지는 명확히 하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같은 날 아베 담화를 자문하는 민간인 기구는 침략 표현에 대해 이견도 있었다. 1920년대에는 경제 성장도 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보고서를 얼마나 참고할지는 미지수지만 기시다 외무상의 답변이나 그간 일본 안팎에서 흘러나오는 관측으로는 아베 총리가 사죄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를 우려해 정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향후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담화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공연불이 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과거 역대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누차 공언해 왔다. 이번 기회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면 일본의 자체 이익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하지만 아베 담화가 과거 무라야마 담화나 고노 담화처럼 통절한 사죄를 담고 있진 않더라도 향후 한일 외교 일정이나 관계 정상화 노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대일 외교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 경제 분야를 분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 개인의 어떤 역사관 표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전체 입장도 아니고 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휘둘릴 필요가 없다. 실리와 국익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해요. 다만 아베 담화가 우리 국민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올 경우 정부가 투트랙 기조를 고수한다 해도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베 담화 다음 날 발표될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 메시지를 놓고 정부의 고민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희경입니다.